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카페 제보글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글을 보니까 댓글에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현실적인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해가면서 이 글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미음기업 커피, 메가커피겠죠? 메가커피 월 4천 매장 손익 봐주세요. 저가커피 업계 1위 메가커피입니다. 아는 분이 외국 가면서 넘기는 건데 손익 계산표 짜보긴 했는데 선배님들이 대략 계산하면 순익이 얼마나 정도일까요? 세금도 대충 포함해서 계산해 봤는데 대강 맞을까요? 1년 평균 매출 4천만원, 매장 편차 많이 없음. 이거 배달은 X입니다. 배달은 안 한다는 거네요. 보니까 표가 뭐 원래 있었는데 수정을 좀 했나봐요. 수정해서 전기 2배, 수도 1.5배, 세금 2배. 표가 이제 수정된 표인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매출이 4천이고, 재료비가 38%. 러프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그 메가커피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3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니, 타이트하게 운영했을 때, 실제로는 타이트하게 35%니까 실제로는 40%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재료비를 38%를 잡으니까 1520, 월세 660. 이게 진짜 관건이네요. 월세가 660만 원인데 평수가 좀 빠져갖고 판단하기 좀 어려웠는데 밑에 댓글에 보니까 12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12평에 660만 원이면 굉장히 메인 상권이잖아요. 이거는 딱 봐도 이제 메인 상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좀 너무 높아요. 월세.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 딱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3일 안에 매출을 뽑을 수 있느냐. 그러면 계산해보면 거의 하루에 13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월세가 거의 5일 정도 걸리네요. 5일 정도의 월세를 뽑는 건데, 근데 이게 거의 편차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편차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매출이 분명 떨어질 거거든요. 카페 매출은 겨울엔 무조건 떨어집니다. 편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환경상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660. 너무 높다. 12평에. 그럼 테이크아웃으로 매출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장 홀에서는 거의 안 나갈 것 같고, 대부분 이 테이크아웃인데, 이게 좀 월세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풀오토입니다. 풀오토라는 거는 전혀 사장님이 아예 안 한다는 건데, 914만원. 이거 제가 봤을 때 4대 보험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라는 게 혼자 있어도 되는 시간이 있고, 피크타임 때는 뭐 3명, 4명, 뭐 심하게는 5명 이상까지 붙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하루 130만 원 정도니까 몇 시간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크타임에는 최소 3명은 있어야 될 매출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커피니까 음료 잔수가 일단은 많잖아요. 잔수가 많으면 진짜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바쁜 건데, 그러면 2명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인건비 지금 4대 보험 포함해서 이 914만 원 잡은 거는 사실은 좀 작게 잡은 편이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2명이 지금 상주하는 조건으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알바라든가 이게 좀 섞어서 해도 이렇게 잡은 거는 좀 낮게 잡은 편이긴 합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풀오토니까. 그리고 실제로 풀오토는 절대 비춥니다. 이게 말이 풀오토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알바들을 세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요금 80만원. 11평 매장은 80만원까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팅을 잘하면은 80만원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30만원 친다고 해도 12평이면 실제 들어가는 전기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60만원 정도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약 전력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기본 계약 전력 그 건물주가 해놨을 때, 혹은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10kW 이상 해놨으면은 80만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전기가 돌아가고 또 머신을 전력 소모가 많은 걸로 했을 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세이브를 한다 그러면 60만원대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12평은 충분히. 그 다음 수도요금 22.5. 이건 한 30만원대까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루 130이면. 그리고 또 제빙기 순행식으로 쓰다 보면 물세는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수도요금은. 그래서 한 30만원까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22만원은 좀 적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광고비 20만원, 로열티 15만원, 이건 고정이죠. 카드 수수료 40만원. 이거는 지금 1%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달도 하고, 그리고 페이 요금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니 뭐 이런 페이 요금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대거든요. 그리고 영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1%는 좀 작게 잡으신 것 같아요. 카드 수수료는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3%대를 잡으면 더 올라가겠죠. 12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수수료는 좀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세 수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매장이면. 연매출이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영세 수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피지사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비 20만 원. 이것도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전화, CCTV, 보안업체, 그리고 세스코 쓸 수도 있죠. 화재 보험 이런 걸 따지면은 잡비가 뭐 4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이건 평균 잡아서 이게 잡은 것 같은데, 보통 부가세는 10%잖아요. 재료비를 그대로 부가세 10%를 또 우리가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퉁친다 치면은 한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종소세나 이런 거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인건비 이만큼 쓰고 하면은 종소세는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뭐 비용을 많이 처리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분이 계산한 걸로는 순이익이 444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면 한 400만 원 언더로 지금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이 값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세가 너무 높아요. 월세가 이런 높은 곳에서는 실제로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여기서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코로나 때 그게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 고정비가 높은 곳은 저가 커피를 하게 되면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시면 풀오토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원체 이 잔수가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매출도 보면 잔수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130만 원을 평균 잡아쳐도, 그러면 잔수가 이렇게 많으면 알바들은 못 버팁니다, 올해. 버텨주면 다행이죠. 그게 아니면 계속 이제 교체가 될 거고, 여기에 따른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사장님이 모르시잖아요. 프로토로 하시면 이게 운영 자체를 못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직원이 그만두기 전에 그 시간에 2명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길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못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기간 동안은 분명히 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건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따져보면 이 매장은 인수를 안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는 것만 이건데, 실제로 권리금은 이 중심상권에서 12평에 660만 원, 이러면 중심상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금은 억 단위로 들어갈걸요, 메가커피는.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가면 투자 대비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댓글 중에도 재밌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 이거 보고 진짜 이거 찐이다 했는데, 제가 한번 이걸 드릴게요. 이분이 양도양수에 대한 얘기해요. 인수할 거면 상사의 1년 매출과 비용 내역 사실대로 받아서 계산해야지, 뭘 감추는 듯 두리뭉실 이야기하고 추정으로 말하고, 구매자가 사기 안 당하려고 백방을 알아보고 참 거시기 합니다. 매출과 수익에 자신 있으면 100% 공개하고 얼마에 팔겠다 해야 구매자도 권리금을 더 주더라도 안심할 건데, 여기 지금 핵심이죠. 양두양수 시장은 속이려는 자와 안 속으려는 자의 각축장인 것 같다. 실제로 그렇죠. 진짜 뭐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외국 가면서 넘긴다. 이 핑계 많죠? 팔려는 분 대부분 핑계 중에 하나가 외국 간다, 유학 간다, 뭐 연수 간다,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넘긴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 매출이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이 인수받는 분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위험합니다. 중심상권에서 저가 커피는 더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결론은 속지 마시고 이 매장은 인수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